4학년 2학기 수학 5단원 꺾은선 그래프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꺾은선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해요. 수학 교과서 104, 105쪽입니다. 어느 지역의 2월 최고 기온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표로 나타냈다고 하네요. 표를 나타낸 후에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고 싶은데 어떻게 그리면 좋을지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먼저 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2월 최고 기온을 조사하고 있고요. 언제 조사했는지를 체크해 보니까요. 7일, 14일, 21일, 28일 이렇게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2월달 최고기온이니까 2월 7일, 2월 14일, 2월 21일, 2월 28일이 되겠죠. 각각의 날짜의 기온을 살펴보면 8.8, 1.6, 2.4, 6.4 도시로 14일은 날씨가 조금 추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지 차근차근 물음에 한번 답하면서 마지막엔 꺾은선 그래프를 완성해 보도록 해요. 자, 우리가 나타내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날짜인가요? 기온인가요? 맞습니다. 기온입니다. 선생님이 막대 그래프를 그릴 때에도 가로 항목과 세로 항목에 무엇을 놓아야 할지 고민할 때 예를 들어 세로로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면 세로 부분에 내가 나타내고 싶은 것을 배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꺾은선 그래프에서도 내가 나타내고 싶은 것이 기온이라면 세로 항목에 기온을 놓아둬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가로에는 우리 날짜를 두고요. 세로에는 기온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눈금 한 칸은 몇 도씨를 나타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만약에 눈금 하나를 1도씨로 나타낸다면 여기 보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있어서 8.8, 1.6 이런 친구들을 표현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칸을 1도씨보다도 더 작게 쪼개야 되지 않을까를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래쪽에 그래프를 한번 가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먼저 제목을 한번 적어볼까 봐요. 제목에다가 2월 최고기온이라고 적어주고요. 아까 세로 항목에는 기온을 적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 세로 항목에는 기온, 그 다음 가로 항목에는 날짜라고 적어주시고 기온의 단위는 도시니까 여기에다 이렇게 단위를 꼭 적어주시고요. 여기 단위는 나와 있죠. 그 다음에 7일에 한 번, 그 다음 14일에 한 번, 21일에 한 번, 28일에 한 번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억, 니은, 디귿에 무엇이 들어갈지도 다 정했고 그 다음에 날짜, 가로 항목도 다 배치를 해보았습니다. 자, 8.8, 1.6, 2.4, 6.4 이런 걸 표시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조금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눈금이 있고요. 조금 흐리게 표시되어 있는 눈금이 있어요. 저는 지금 여길 보니까 가장 높은 기온이 8.8도로 9도가 좀 안 돼요. 그리고 가장 낮은 게 1.6도로 1도보다 높거든요. 그러면 일단 여기 굵게 나와 있는 눈금이 9칸이 되는지 먼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표현할 게 9도씨까지는 가야 되니까요. 1, 2, 3, 4, 5, 6, 7, 8, 9 여기 꼭대기가 9네요. 그러면 저는 요 두꺼운 눈금을 1도라고 표현할 거고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가 지금 작은 눈금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요 굵은 눈금 1만큼 가기 위해서 작은 눈금을 5칸으로 나눴다. 그러면 작은 눈금 한 칸은 얼마를 나타내야 된다 생각하세요? 조금 더 쉽게 요 두꺼운 눈금이 10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10을 5칸으로 나누면 작은 눈금 하나는 이만큼을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10이 아니고 1이었으니까 2보다 작은 0.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작은 눈금 한 칸을 우리는 0.2도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여기에다가 작은 눈금 한 칸, 세로 눈금 한 칸은
0.2도씨를 나타냅니다 라고 적어주시고요. 실제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8.8도 먼저 가겠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그려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 먼저 8.8을 체크해 볼게요. 자, 8하고도 위로 0.2씩 4칸을 가서 0.8만큼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4칸을 가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여기 위에네요. 그러면 여기만 남겨놓고 지웁니다. 자, 여기 8.8이에요. 8.8. 그 다음 두 번째 14일이 몇이었나요? 1.6입니다. 자, 1.6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1하고도 위로 몇 칸이 더 가야 되나요? 하나, 둘, 세 칸이 더 가야 됩니다. 그러면 세 칸 제일 마지막 건 남겨놓고 또 지웁니다. 자,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해요. 자, 2.4, 6.4입니다. 적어놓고 해야지. 2.4, 6.4 적어놓고 할게요. 자, 2.4니까요. 2하고도 위로 하나, 둘, 두 칸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 6.4는 6하고도 하나, 둘 올라가야 되니까요. 마지막 것만 남겨놓고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 친구들을 선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저 위에 8.8 있었죠? 8.8에서 여기까지 내려와야 돼요. 우와. 여러분들은 자를 이용해서 잘 그어주세요. 자,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마지막 요렇게 체크가 되겠습니다. 네, 7일에서 14일 사이에는 온도가 훅 떨어졌다는 걸 눈으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옆쪽으로 가서 한 번 더 꺾은 선 그래프를 연습을 해보고요. 꺾은 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순서에 대해서는 마지막 부분에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의 연도별 적설량을 조사해서 나타낸 표라고 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꺾은 선 그래프에 표시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연도는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고요. 적설량은 밀리미터 단위로 요렇게 15, 19, 31, 23, 22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가장 높게 나타나는 숫자는 31, 그리고 가장 낮게 나타나는 숫자는 15라는 걸 체크해 주세요. 제목에 보면 연도별 적설량을 나타내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가로와 세로 항목 중에서 내가 나타내고 싶은 걸 세로 항목에 둔다면 적설량을 세로 항목에 두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가로에는 연도, 세로에는 적설량이라는 건 눈이 온 양이죠. 그래서 여기 눈이 쌓인 양. 그래서 여기 보면 세로에는 적설량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결선을 넣는다면 세로 눈금 한 칸은 몇 밀리미터로 나타내는 게 좋을까요? 자, 여기 보면 숫자가 소수점이 없고요. 1단위로 이렇게 커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로 눈금 한 칸을 1mm 혹은 2mm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굳이 앞에서 풀었던 문제처럼 0.2, 0.5 이렇게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물결선을 넣는다면 어디 사이에 넣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바꾸어서 한다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한 번도 숫자가 나오지 않나요?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작은 양이 어떤 건지 한번 먼저 찾아보세요. 가장 작은 숫자는 15죠. 그러면 우리는 0부터 15까지는 한 번도 숫자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해당하는 칸은 물결선을 이용해서 생략해도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가장 작은 숫자를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따라서 물결선을 0부터 15mm 사이에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한 후에 우리가 실제로 아래쪽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키워주시고, 자, 일단 제목을 먼저 적을게요. 제목은 연도별 적설량. 제목을 조금 늦게 적어도 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친구들이 제목을 쓰는 걸 잊어먹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항상 맨 먼저 쓰는 걸 추천드려요. 자, 가로에다 놓아야 되는 거는 연도, 그리고 세로에는 적설량, 그리고 아까 0부터 15 사이에 물결선을 넣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물결선이 있고요. 그러면 제일 처음 나와야 하는 눈금은 15가 됩니다. 그럼 0부터 15 사이에 물결이 있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눈금 하나를 1로 해도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했는데요. 만약에 1로 한다면 여기가 15, 여기는 20, 25, 30이 됩니다. 우리 아까 가장 큰 숫자가 31이었잖아요. 그러면 31까지 체크가 가능하겠죠. 만약에 뭐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35가 있다. 그러면 여기 눈금에는 35를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1보다 더 큰 숫자로 눈금 하나를 잡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이렇게 적어주시고 단위를 밀리미터라고 적어주시고요. 연도는 2013, 2014, 2015, 2016, 2017이 됩니다. 자, 눈금 하나가 1이니까요. 직접 체크를 해보면 15, 그 다음에 19, 31, 23이니까요. 요쯤 되겠죠? 그 다음에 22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신 후에 여러분들이 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반드시 자 써주세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꺾은 선 그래프가 완성이 됩니다. 자, 혹시 배움 노트에 오늘 꺾은 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정리할 친구들은 제가 보여주는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05쪽 아래쪽에 보면 친구 2명이 꺾은 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음 내용을 가지고 와 봤는데요.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그리고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하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세요. 일단 가로와 세로 중에서 어느 쪽에 내가 실제로 나타내고 싶은 숫자를 나타낼 것인지를 정합니다. 보통 이제까지 제가 그렸던 꺾은 선 그래프나 막대 그래프는 세로 눈금에 해당하는 숫자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세로로 정리하는 방법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나타내고 싶은 게 세로 항목에 들어갈 거니까요. 세로 눈금 한 칸의 크기를 얼마만큼으로 정할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 조사한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나타낼 수 있도록 최고 눈금의 수를 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제일 꼭대기 마지막을 어디로 나타내야 되냐, 몇 칸을 정해야 되냐 그 얘기겠죠. 자, 조사한 수에 맞도록 가로 눈금과 세로 눈금이 만나는 자리에 무엇을 찍습니다? 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점들을 여러분들이 선분으로 이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꺾은 선 그래프에 알맞은 제목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에 있는 항목은 제일 처음에 할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가로와 세로 눈금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로 눈금 한 칸을 어떻게 결정할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가장 작은 숫자가 얼만큼인지를 체크를 해서 생략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물결선으로 생략도 가능하다라는 내용까지 기억해 주시면 꺾은 선 그래프는 완전 정복하시는 게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움 노트를 쓰실 분들은 꺾은 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학 익힘책 70쪽, 71쪽도 반드시 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